자, 영명고 23년 3월 3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거 틀어놓고 있습니다. 3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까지 It seems natural.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묘사하는 것이 가주어지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뭐가? 특정 환경적 조건들이 as extreme, harsh, benign 혹은 stressful과 같은 이런 것들로서 정의하는 것이 A를 왜 주어표시지? 미안. A에서 B죠. A를 B로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특정 환경적 조건을 뭐로써? 뭐 극단적인, harsh, 혹독한, benign, 편안한, stressful, 뭔가 고통을 받는 이런 것으로서 묘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It may seem obvious, 또 분명해 보일지 모릅니다. 언제? 그러한 조건들이 are extreme. 그렇지. 뭔가 조건이 극단적일 때에는 분명해 보여. 뭐 예를 들어 midday heat of the desert. 사막에서의 어떤 mididay는 뭐야? 한중한 뭐난 12시, 오후 2시 막 이때. midday heat 뜨거운 열. 그다음 또 cold of Antarctic winter. 이런 북극의 겨울의 어떤 막 추위. 남극이죠, 남극. 안타르틱. 그 다음에 Salinity, The Great Circulate, 이 Great Circulate의 영도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 남극의 추위, 그치? 데설트의 어떤 열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극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야 여기. This 이것은 오직 의미합니다. 뭘? 앞에 내용 갖고 있으니까 순서 포인트도 가능하겠고 주제 포인트도 가능하니까 잘 챙겨두셔야 되겠지. 이런 조건들이 극단적이긴 하는데 우리에게만 극단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분은 considering이에요. consider. 무엇을 고려해보면 우리의 특정 심리학적 특징들이나 tolerance, 인용을 한다. 참을 수 있는 인용 같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우리에게만 extreme한 거야. 그렇지? 우리 To a Coptes there, 그곳의 선인장에게는 is nothing extreme. 전혀 뭐하지 않다? 극단적이지 않아. 뭐가? Desert condition. 이 사막의 조건들이 전혀 극단적이지 않다. 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구조의 문장. 칵터스가 이제 단수, 컵티가 복수야. 그래서 컵티가 have evolved. 진화를 해온 이런 조건들, 사막의 조건들에 관해서는 이런 그 사막들이 선인장들이 진화해온 이런 사막의 조건에 관해서는 전혀 not extreme, 극단적이지 못해. 또는 또 여기 부정어가 앞에 강조되다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렇죠? 어디에? 안타르티카, 이 남극의 이 얼음과 같은 땅이 extreme environment, 극단적인 환경이지 않아. 누구에게? 펭귄에게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 이러한 extreme하다, stressful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 극단적인 거 선인장하고 펭귄한테는 그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아. 즉, it is lazy and dangerous. 이건 게으르고 위험한 거야. 누가? 생태학자가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고 게으른 거야. 뭐라고 가정해?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sense, 감지한다. 환경을 in a way, 방식으로 우리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이 두 눈 앞에 sense의 대동사니까 R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뭐하다? 게으르고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이 생태학자들은 should try to gain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worm eye, plant's eye view 벌레의 눈에서 식물의 눈의 관점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야만 해. 뭐를? 보이는 the environment 이 환경에 그치? 이 다른 어떤 우리가 아닌 다른 어떤 생명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다른 생명체의 눈으로 그 시야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 즉, to see 봐야만 하는 거지. 세상을 뭐로써 다른 생명체가 보는 것처럼 봐야 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모티브 워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예를 들어 harsh나 benign과 같은 혹독한, 온화한, 그리고 상대적으로 such as hot and cold, 뜨겁고 차가운, 추운 것과 같은 이런 상대성, 심지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모티브 워드들, 상대적인 그러한 상대성 이런 것들은 should be used, 사용되어져야만 해. 생태학자들에게는 어떻게? 주의 깊게 얘네들한테는 주의 깊게 사용되어져야 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carefully가 되겠죠. 이거. 그치? 그래서 단어 같은 것들은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환경적 단어들은 생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쓸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커뮤니티에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그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오?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거 엄청나니? 뭐 이렇게 막 익스트림 한국어겠네요? 여러분 그건 저희한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키들이 이렇게 꼭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뭐 저런 걸 구별까지 해. 근데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구별해야죠. 그렇게 안 하면 게으르고 위험한 것이다. 라고 했네요. 35번. 35번. 맞죠? 우리 30번부터 40번까지 그냥 다이렉트지? 뭐가 22년 3월에 39번이 빠지지? 그럴 거야. 선생님도 지금 와 이게 8개, 9개 학교거든? 9개 학교인데 모의고사 쓰는 학교가 7개 학교야. 와 근데 맨날 헷갈려. 21번부터 29번까지 이게 있으니까 핸드크림 센스 좋네. 남자향이야 이거? 네? 뭐 이거 누구한테 플러팅 하려고 관리하는 남자야? 향 좋네. 봅시다. Human process differ from 인간의 처리는 달라요. 합리적인 어떤 처리와는 좀 달라요. In their outcome 그 process 그 처리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처리라는 것과 rational 합리적인 처리라는 것을 구별짓고 있네. 한번 볼까? 어떤 포인트에서 한 과정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야. 뭐 할 때만 합리적이야? 항상 it does the right thing. 올바른 것을 할 때에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지. 뭘 기반으로 둬서? current information. 현 정보를 기반으로 둬서 이거 항상 옳다. 참과 거짓이다. 항상 참이다. 라고 했을 때만 그 과정이 뭐하다? 합리적일 수 있지. 기분 또 나왔다. 무엇을 고려해보면 considering AB 이상적인 어떤 수행 능력을 고려해보면 이 수행 능력의 어떤 척도 이 척도라는 걸 고려해보면 현재 정보에 기반을 해서 올바른 것을 행한다? 그러면 이건 합리적인 거지. 요컨대 자 요약을 할 때 해보겠대. 그러면 합리적 과정은 go by the book 책에 의해서만 가게 돼. 그 책에 의해서 간다는 건 책 자체가 뭘 의미한다? 그 올바른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and 그리고 assume 이렇게 가정해 내기하라고 책이 실제로 올바르다.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rational process라는 건 책에 의해서 간다. 그 책은 결국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결국 합리적인 과정은 책에 의해서 가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3단원법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처리, 인간의 그 처리가 involve 포함하고 있지.
본능적이며 직관적이고 다른 어떤 다양한 것들 don't necessarily reflect the book. 책을 반영하지 않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다르다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죠? 책은 기본적으로 옳은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합리적 처리가 가능한데 인간의 처리라는 것은 사실 본능, 직관, 다른 다양한 것들 그 다양한 것들이 뭐냐면 반드시 책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치? 이런 것들로서 처리를 한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처리는 may not even consider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 뭐를? 현존하는 데이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intuition 이런 것들 요것과 위에서 나왔던 이 책과의 대조성 그렇지? 또 현존하는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책의 대조적인 포인트가 되겠지. 그렇지? 책과는 반대적이야.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사실상 주제문입니다. 그렇죠? 1번 문장이 둘이 다르다는 거. 그 다르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거야. 자, 이제 할 얘기는 다 했고 예시 한번 들어볼게. 예시로서 하나의 예시로서 합리적인 방법, to drive a car, 차를 운전하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은 is to always follow, 항상 따르는 거야. 뭐를? 법규를. 하지만 traffic, 이 운전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즉 다시 말해, if you follow the law, 네가 법을 따르잖아, 정확하게 따르잖아. 그렇다면 you end up stuck. 넌 갇혀버리게 된다. somewhere 어딘가에서. 왜냐? 다른 운전자들이 aren't following the law. 법을 따로 지키지,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거지.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얘는 지금 다른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책을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 내비게이션 좀 우리는 써볼 일이 없잖아. 요즘 자전거도 내비게이션 있던데. 그 알지? 또 자전거 타는 사람으로서 자전거 내비게이션 있더라고. 거기 잘 보면 그 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옆에 이렇게 시골길 같은 경우는 2차선 이렇게 2차선 도로야. 근데 이제 논밭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잖아. 이런 길이 있어. 옆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 그러면 이제 시골길은 차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지?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여기로 가야 돼요. 어디 캠핑장이나 뭐 이렇게 가려면, 그렇지?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기서 오는 차가 없으면 눈치 잘 보다가 이렇게 잘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지? 내비게이션은 어때? 전방 700m에서 유턴입니다. 이러고 오잖아. 왜? 이게 그 교통 법규니까. 그치? 그런 거야. 예를 들어 뭐 선착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법규 안 지키면서 그냥 이렇게 가. 합리적이지 못한 거지. 왜? 합리적이면 저기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인간은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상태고 책에 의한 어떤 합리적 선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to be successful, 성공적이려면 self-driving car, 그치? 이거 뭐야?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따라서 뭐 해야 된다? Must act humanly. human이 형용사도 돼. 사람이. 오케이? 거기에 ly 붙인 거라 부사야. 부사. 그래서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이런 거야. 왜? 갇힐 수 있으니까. 그치?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ationally, 합리적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잠깐만, 그럼 필자가 주장하는 건 이거 아니야? 그치? 이게 요지가 될 수 있겠다. 요지. 그치? 왜? 인간이 처리하는 것과 그 합리적인 처리는 다를 수밖에 없어. 근데 합리적으로 교통법규 같은 걸 처리하다 보면 결국은 피해볼 수 있으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기술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치? 합리적인 그 결정을 하는 이런 책과 같은 형태들은 인간처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요지될 수 있겠네요. 그죠? 요즘은 AI를 통한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물스물 나오죠. 무섭습니다.
봤어? 그 쌤도 짤로 봤는데 테슬라가 자동차가 있는데 전기 자동차 테슬라 알죠? 자율주행 중이었는데 요 옆 차선에 있는 애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었나 봐. 근데 들어오려면 이제 깜빡이 켜고 이제 적당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들어가야 돼. 좀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이제 테슬라가 요 뒷쪽에 있었고 요 앞차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요 앞에 공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 옆에 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 훅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이 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지나가려고 했나 봐. 근데 이렇게 들어오다가 얘가 훅 들어오니까 얘가 그 사이로 이렇게 피하더라고. 와, 개멋있던데? 근데 그게 더 쌤이 지금 좀 여유로운 상황처럼 말했지만 되게 극적인 상황이었어. 이거 안 피했으면 사고 날 수 있어 좀. 와, 기술력이 되게 좋아졌더라. 얘네까지는 그래도 운전면허 따야지, 그지? 니네 다음 세대, 니네 자식들 세대쯤이면 운전면허 따위는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니네도 이제 어떤 직업 같은 노동을 하게 될 때 항상 그러더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직업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요즘 또 쌤이 또 그런 거 요즘 많이 보잖아.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그러면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웬만큼 지금 기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계가 다 단순 노동. 원래 기계가 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것이니 인간이 그 기계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실패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기술이 무섭습니다. 갑시다. 이거 봐봐. 긍정적인 헤빗과 같이 부정적인 헤빗도 존재합니다. 습관. On the continuum, 연속체 위에서 어디? easy to change, hard to change의 연속체 위에 좋은 습관처럼 나쁜 습관이 존재합니다. 연속체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 쭉 가서 이런 연속체. 여기가 이제 바꾸기 쉬운 습관, 여기가 바꾸기 어려운 습관이라는 연속체 위에 결국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When you get toward, 네가 쪽으로 가게 될 때, 어디 쪽? Hard end to spectrum, 그 범위의 어렵다라고 말하는 끝 쪽으로 가게 될 때, 그러니까 네가 뭐 요 지점에 있어, 그지? 네가 바꾸기 어려운 습관, 우주한테 뭐가 있어? 우주 바꾸기 힘든 습관, 안 고쳐지는 습관 뭐가 있어? 숙제 미루는 거. 그건 습관이 아니지. 너의 태도지 그거. 습관, 지각하는 걸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네. 일찍 올 때도 있는데. 일찍 올 때가 몇 번 중에 몇 번? 10번 중에 몇 번? 2번? 2번? 오, 5분의 1 정도는 된다. 제대로 오는 게 지각이 아니라 지각을 4번 하고 제 시간에 한 번 온다. 그래, 그럼 어려운 거. 안 고쳐줘, 우주한테. 그치? 아니 10시 10분에 전화했는데 15분 뒤에 도착이에요. 이러면 좀 당혹스럽지. 우주야. 지난주는 내가 밤샜다.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뭐 PPT 때문에 밤을 샜다라고 해서 내가 그래 그건 인정. 그거 어쩔 수 없어. 그치? 학교 일은 어쩌지 당연히. 오늘은 용서 안 돼. 알았어? 오늘 몇 시까지 하다가 몇 시까지 하다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지금 시간에 개념이 없어? 몇 시에 오늘 스케줄 뭐 있어? 뒤에 스케줄은 1시 뒤에 없는데. 됐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스케줄이 없으니까 더 하다 갈 수 있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하드엔드 쪽에 있어. 고치기가 힘든 이쪽에 있을 때 주목하세요. 명령문이야. 언어에 주목하세요. 네가 듣게 되는 언어에 주목하세요. Breaking the habit, 나쁜 습관을 깨자. 그 다음 battling addiction, 이 중독이라는 것과 싸우는 것, 이런 표현 같은 것들에 언어를 주목해보세요. 그것은 마치
그 언어죠. 얘가 앞에 대명사입니다. 그것은 마치 as though랑 같이 쓸 수 있죠. 뭐와 같아? Unwanted behavior, 원치 않는 행동이 is a nefarious villain, 이 악명 높은 어떤 악당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To be aggressively be defeated. 수동태야. be defeated. defeated는 뭐야? 무찔러져야 될. 그렇지? 수동태. 공격적으로 무찔러져야 될 어떤 nefarious villain, 악명 높은 어떤 악당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 뭐 게임 같은 거, 게임이 될 수 있겠고, 뭐 지각이니까 뭐 수면, 슬리핑도 될 수 있겠고, 그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뭐 예를 들어 코 파고 아무데나 버린다는 거, 그치? 뭐 관리 잘해야 돼. 뭐 딱지 관리 잘하셔야 돼. 알았어? 우리 남자들 이런 거 게을러가지고 우리 아들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나쁜 습관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깨자! 그러면 이게 뭔가 빌런 같기도 얘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글자가 하고 싶은 얘기. This kind of language, 이런 종류의 언어는 approaches response, 그것이 나타나는 어떤 접근에 있어서 그 접근으로서의 어떤 그 종류의 언어는 frames, 틀을 만듭니다. 이러한 난관들을 어떤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 way that isn't helpful and effective. 도움이 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러한 난관들의 틀을 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나쁜 것, 빌런, 이런 것들을 그냥 나쁜 것을 아예. 야, 게임 할 수 있지. 코업 할 수 있지. 처리를 잘하면 되는 거지. 이러지 말고. 그치? 아니, 또 참, 더 잘 수 있지. 근데 이게 범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이러한 종류의 언어 말들이 깨자, 부수자, 싸우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뭐다? 이런 틀에 도움이 안 되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I specifically hope, 난 특히나 좀 바래요. We will stop using this phrase.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를 난 바래요. Break the habit, 특히나 이 습관을 깨자. 이 표현은 조금 뭔가 바꿨으면 해요. 안 썼으면 해요. 이 언어는 말이죠. misguide, 잘못 이끌거든,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 즉, the word break, 이 깬다라는 단어 자체가 set, 설정하는 거야. 만들어내. 뭐를? The wrong expectation, 잘못된 기대치를 만들어내. 뭐에 대한? For how, 어떻게 you get rid of the bad habit. 네가 나쁜 습관을 제거하다는 뜻이죠. get rid of.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나쁜 기대치 같은 것들을 설정해 놓을 수 있다 이거야. 깬다라는 표현 자체가. 왜? This word, 이 단어, 즉 깬다라는 단어가 암시하거든. 대기하고. 만약 네가 input a lot of force, 많은 힘을 in one moment, 한순간에 많은 힘을 빡 하고 넣게 된다면 the habit, 그 습관 자체는 will be gone, 사라지겠지라는 것을 암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습관을 깨달는 것은 뭔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하던 것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잖아. 막 나쁜 느낌이래. 이 깨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암시하는 폭력성, 그지? 이 어떤 한 번에 한순간에 힘을 딱 줘서 깨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져다 주니 그런 어떤 암시를 하게 돼. 그치? 주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that rarely, 그것은 앞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힘을 한 번에 빡 줘서 깨버린다는, 사라져버리는 그것은 거의 works하지 않습니다. work는 무슨 뜻? 일하다, 작동하다, 효력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효력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rarely 들어갔습니다. 부정어야에. 왜냐? You usually cannot, 너는 cannot get rid of, 너는 그것을 보통 제거할 수 없잖아. Unwanted habit, 원치 않는 습관을 제거할 수 없잖아. 뭐함으로써는 by applying force one time, 한 번의 힘을 빡 줘서 그거 못 깨잖아. 그렇지? 내가 뭐 이제부터 수면 시간을 조절하겠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딱 바뀝니까? 그 시간에 일어난다고 해서 뭐 내가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깬다라는 표현은 뭔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이런 표현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표현 같다라고 필자가 얘기하고 있네요.
37번까지 하고 좀 쉽시다. 이것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볼게요. 흔하지만 부정확한 가정이 하나가 있어. 흔하지만 부정확해. 그게 뭐냐면 that we are creatures. 우리는 생명체야. 뭐의 생명체? reason. 이성의 생명체야. When in fact, 뭐 할 때? 우리가 creatures both reason and emotion. 우리가 이성과 감성 둘 다의 생명체일 때에도 생명체인데도 우리는 이성의 생명체라고 말하는 게 잘못되고 흔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야. 결국 뭐야? 우리 인간은 뭐다? 이성과 감성의 존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둘 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성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흔하지만 잘못된 가정이야. 이 말이다. 우린 이런 거. 그치? We cannot get by on reason alone since and reason always eventually lead to failure. 여기 cannot by, 이 get by 한번 얘는 그럭저럭 살아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단어를 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뭐만으로는 이성만으로 위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때문에? 어떤 이성이 항상 결국 이끌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걸 항상 이끌어 느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만 살 수 없어. 그렇지? 이성적으로만 살면 그건 기계지. 그렇지? 뭔가 추론하고 이성적이고 난 항상 이성적이야.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 그건 기계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모든 이성은 감정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끌기 때문에 이성만 할 수 없어. 요거 별표, 요거 서술형 적자 얘들아. Should I get a whole grain? 미안. 아니. 가정법인 줄 알았어. 미안. Should I get whole grain cereal, chocolate cereal? 내가 whole grain, 통곡물 시리얼을 먹어야 되나?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 될까요? I can list, 나는 목록화시킬 수 있어요. 뭐를? 모든 이유들을.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들을 나는 나열할 수 있죠. 하지만 the reason, 그 이유는 have to be based on 수동태주의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뭐야? something. 무언가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곡물을 먹든 초콜릿을 먹든 어쨌든 내가 그 먹어야 되는 내가 원하는 이유들을 대야 될 거야. 근데 그 이유들을 한번 보면 그 이유들은 전부 다 뭐? 무언가의 기반을 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For example, 예시로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잡아라. 만약에 내 목표가 건강하게 먹는 거라면 I can choose, 난 선택할 수 있어요. whole grain cereal을 선택할 수 있죠. 그치? But, 하지만 what is my reason? 또 내 이유는 뭘까요? 뭘 하겠다는? 내가 건강하게 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이성, 그 이유는 뭘까요? I can list, 나는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은 이유들을 난 뭐 할 수 있어? 목록화 시킬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wanting to live longer, 더 오래 살고 싶다든지 spending more quality time, 더 즐거운 시간을 with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고 싶다든지와 같은 이런 점점 더 많은 이유 같은 것들을 우린 목록화 지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에 대한 우리가 통곡물을 먹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것은 are the reason for those reasons.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야. 아니 너는 왜 오래 살고 싶은데? 그잖아. 그러니까 난 이성적으로서 건강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통곡물 시리얼을 먹겠어? 이유가 있는 거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먹어야 되니까. 왜 건강하게 먹어? 난 오래 살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막 질 높은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오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결정한 뭔가의 결론은 그에 따른 이유가 항상 존재한다. 그 이유가 뭐야 결국? You should be able to see. 넌 볼 수 있어야만 해. By now. 이제는 메디아를 이성, 추론을 한다. 이성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 Non-reason. 비이성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야. 뭐와 같은? 가치나 느낌이나 감정과 같은. 오케이?
결국 네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하는 그 통곡물 시리얼,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선택한 그 통곡물 시리얼은 결국 또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질 높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는 또 다른 비이성적, 즉 감성적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읽어제끼고 있는 게 뭐야? 이성은 그러니까 결국 비이성적인 것에 항상 맞닿아 있다 이거야. 그 이유가. 무슨 괜찮아? 이거 멍 때리는 것 같아. 무슨 생각했어? 네? 다라쌤은 이런 깊게 뿌리 잡힌, 깊게 안착된 가치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뿌리 깊게 자리 잡힌 가치나 느낌이나 감정들이 거의 결과가 아니야. 부정문이야. 부정문. 어떤 결과가 아니야? reasoning. 우리가 추론한다. 이성적인 것의 결과가 아니야. 아니라 but rarely 버티네. 뭐다? can certainly, 분명히 be influenced by reasoning. 이 감정, 느낌, 가치라는 것은 이 reasoning, 이성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We have values, 우리는 가치나 느낌이나 감정들을 갖고 있어. Before we begin to reason, 우리가 뭐 하기 전에? reason. 우리가 뭔가 추론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성적이려고 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long before, 오래전에 we began to reason effectively,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이성화시키려고 시작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의 결론은 다시 말해 뭐야? 우리는 결국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둘 다의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이성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성이 묻어있고, 감성적인 것도 예전에 우리가 이성적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온 것이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 까지가 37번의 내용이었습니다. 8, 90은 이따가 5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개만 주시면 돼요. 이게 22년, 우리가 오늘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다음 22년 3월 단어 인간법 연습해오세요. 그래야 화요일에 좀 편해질 거야. 38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물고기의 전기 신호에 대한 글의 내용이거든. 먼저 전기 소통이라는 것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In fish, 물고기 안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라는 것이 생산되어져요. 역시 수동태주의. In special electronic organ. 특정 전기를 만드는 이 기관이 있나봐. 물고기 안에. 그렇지? 전기를 만드는 그 기관 속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 When the signal, 잠깐만. 그 전에 우리 이거 설명글이니까 일치불일치 때문이라도 해석 잘 하셔야 돼. 오케이? 해석 잘 잡으셔야 돼. 이 신호가 is discharged, the electronic organ. 이 전기 기관을 신호가 전기 기관에 discharge 딱 채워지게 될 때, 아니야. 여기가 주어져. 여기가 컴마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왼절이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discharge 다 여기서 방출이 되어지게 되면, 신호가 방출되면 그 전기 기관은 will be negatively loaded. loaded가 장착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기에서 네거티브리는 음하죠. 음전.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음전? 음전하. 맞지? 음전하라고 합시다.
이 온전화가 되게 될 것이야. 전기가 다 방출, discharge, 다 방출되게 되면 compared to head, 어디와 비교해서? 머리와 비교해서. 그러면 얘는 머리는 반대되는 요소라는 거니까 이거 뭐 양전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And 그리고 electric field is created around the fish. 그래서 물고기 주변에 뭐가 만들어져? 이 전기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오, 그럼 잠깐만 정리해보자. 그러면 물고기 안에 전기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물고기 안에 있고, 전기 신호라는 건 그 기관이 존재하는 거야. 그 안에서 만들어지면서 신호가 다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되면 그 전기 기관이 운전화가 돼. 머리와 대조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기장이라는 게 물고기 주변에 만들어지게 돼. 그렇다네요. 약한 전기의 흐름이 만들어져. 또한 어디 안에서? 얘는 ordinary muscle cell. 그러니까 기관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육 세포 안에서도 만들어지나 보다. 약한 전기 신호가 대신. When they contract, 그 근육들이 contract, 수축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나 봐. 그래서 in the electronic organ, 그 전기의 기관 속에서 이 근육의 세포들이 are connected, 연결이 되어져. in large chunk, 좀 더 커다란 덩어리 안에서 그것이 그 근육 세포가 connected, 연결되는 거지. 그 근육 기관 안에서. 또 이는 뭘 의미해? 그 커다란 청크가 전체적인 흐름의 강도를 좀 더 크게 만드는 거야. 왜 뭐보다? 일반 근육 안에서보다 더 강도를 크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기관 어디 있어? 근육세포 안에서도 약간의 그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전기가 있으니까 이 전기 기관 안에서 근육세포가 같이 연결이 돼. 큰 청크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전체적인 전기 흐름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만들어진 전기 신호와 근육에서 생기는 약간의 그 전기 흐름이 같이 합쳐져서 청크가 덩어리가 되면서 이 신호의 강도가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야. 일반 근육에서 있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이제 fish, 물고기는 다양화시켜 신호를 뭐 함으로써? By changing the form,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형태? Electric field, 이 전기장이나 frequency of discharging, 이 방출해내는 것에 대한 어떤 빈도수, 이런 것들의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신호를 또 다양화시키기도 하는 거야. 그냥 같은 양, 똑같은 양으로 그 전기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전기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또 이 분출을 얼만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화시키면서 신호를 다양화하는 거야. 그럼 신호가 다양하다는 건 뭘 의미해? 그만큼의 소통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가 is only working, 오직 작동해. 어디 위해서만? 작은 거리, 약 그게 1~2m 정도 되는, 약 1~2m 정도 되는 짧은 거리 안에서 아주 오직 작동이 되는 거야. 그 물속에서 1~2m 거리 안에 있는 그 물고기들끼리는 소통이 가능하게 된 거네. 좀만 더 올려볼게. 이것이 this is an advantage. 이게 이점이 되게 되는 거야. 어디 갔어? 이게 이점. 왜 이점이 되냐면 이 종들이 using the signal system, 이 신호의 시스템 체계를 사용하는 이 종들이 often, 종종 live in large groups, 이 커다란 그룹에서 살기 때문에 with several other species, 몇 가지의 다른 종들과 같이 커다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많은 물고기가 신호를 보내잖아. 신호를 밖으로 분출하잖아. at the same time, 그것도 동시에 신호를 분출하면 short range, 그 짧은 범주가 감소시켜. risk of interference, 이 방해의 어떤 손실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거야. 그럼 방해의 손실을 감소시킨다는 건 결국 위에서 말한 어떤 단어? advantage라는 말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단어지, 그치? 그러니까 요 어휘를 뭐로 놔도 돼? 이점이라는 걸 어휘 추론으로 놔도 좋겠지. 빈칸 추론이라든지, 그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38번도 봅시다. 물고기의 전기 신호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자,
거는 창의성에 관련된 글이었고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can have an effect on productivity. 이 생산성이라는 것에 효과를 갖게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온다. 첫 번째 찰스 다윈의 접근. 두 번째 여기 맨 밑에 있죠. 여기 잘려서 나오는데 뭔가 CPR인가 뭐 있었지, 그지? 아무튼 그게 두 번째 예시. 일단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 창의성은 그래서 leads some individual 몇몇 개인들을 to recognize 인지하게끔 이끌어주는 창의성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준대. 근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은 do not see 보지 못하는 C의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이 아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게끔 창의성을 이끌어주기도 한대. 하지만 이것이 이 문제가 may be very difficult 너무나 어려운 거야. 그 예시가 이제 찰스 다윈의 어떤 종이 접근 이거죠. 그 찰스 다윈은 거의 뭐 이때는 남한 과학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종이라는 우리가 지금 뭐 양서류, 포유류, 뭐 조류, 어류 막 이런 파충류 이런 구별하는 것 자체가 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그치? 이 사람이 시작이었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생산성에 지금은 창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산성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할 겁니다. 봐봐. 그러면 창의적인 것은 다시 뭘 이끈다고? 문제를 인지하게끔 이끌어. 근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며 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찰스 다윈의 접근은 어디? 스피시에이션. 이 종의 종이라는 것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아주 좋은 방금 얘기한 이것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선택했어. 아주 어렵고 tangle, 굉장히 뒤엉켜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는 결국 그게 뭐야? 스피시에이션이라는 종이라는 어떤 굉장히 어렵고 tangle, 그 뒤엉켜 있는 이 문제를 선택했어. 그러면 이 스피시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led, 이끌었어. 그를 뭐 어디 쪽으로?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긴 기간의 데이터 수집이나 deliberation, 심사숙고, 생각. 그러니까 종이라는 선택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찰스 다윈에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야. 자료도 수집해야지. 이게 또 뭔지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지. 그렇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고 어려운 걸 선택했다 이거야. 이거 앞에 문장, 이 그의 선택에 대한 걸 갖고 있으니까 앞 내용 갖고 있겠지? 그지? 이 선택 자체는 순서답이 of a problem.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선택은 did not allow for quick attack or simple experiment. 빠른 연구라고 하자. 어택은 그러니까 공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택은. 그치? 빠른 공략이나 어떤 단순한 실험 같은 것들을 허락하지 못했어. 이 말의 뜻은 뭐야?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운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빠른 착수나 빠른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단순한 실험으로. 오케이? 그러니 in such cases 이것도 앞내용 받는 거지. 방금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 찰스 다윈의 경우를 받아주는 거지. 그렇지? 이게 지금 잘린 포인트가 되는 거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may actually de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이라는 걸 그만큼 어떻게 돼? 줄어들게 만드는 거야. 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실험의 결과물, 즉 여기서 생산력, 과학자에게 생산력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 어떤 과학의 결과물 아니겠어? 이론 창출, 그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야. as measured, 측정되었듯이. 뭐에? 출판물의 수에서도 측정되었듯이. 그러니까 결과도 안 나와. 실험은 실험대로 어려워. 오래 걸려. 그치? 생산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되지. 왜냐하면 노력 자체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결론 도출이나 이런 이론 창출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for others 나옵니다. Whose creativity is more focused on methods and technique. 여기서 others는 앞서 얘기한 찰스 다윈의 대조격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찰스 다윈의 종이 접근은 뭘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남들이 보지 않았던 어려운, 시간도 오래 걸리는, 노력도 많이 드는
그래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예시였고 이게 두 번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whose는 얘들아 어순자다. 어순. whose는 항상 쌤이 얘기했다시피 선행사 whose 뒤에는 얘가 소유격이기 때문에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존재해줘야 되거든. 그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까지가 양명사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렇게 가거든. 얘가 소유격이니까 소유는 가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뭐의라고 해석하잖아. 그래서 얘를 가진이라고 해석합시다. 명사를 가진 명사 이렇게 가면 돼요. 뭐 한 명사? 얘가 이걸 수식합니다. 동사한 주어가 동사한 명사를 가진 명사. 그럼 볼게. 봐봐. 다른 사람들에게는 뭘 가진? 창의성을 가진. 어떤 창의성? 좀 더 집중된 방법이나 기술에 좀 더 집중된 창의성을 가진 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오래 걸리고 어렵고 노력도 많이 들고 이런 거 말고 방법이나 기술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춘 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창의성이라는 것은 뭘 이끌어? 해결책을 이끌어. 근데 그 해결책 어떤 해결책? 극적으로 감소시켜. 일을 뭐에 필요한? To solve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 자체를 극적으로 감소시켜버리는 것에 그 해결책을 이끄는 창의성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적인 방도라든지 방법, 기술 이런 것 쪽으로 할 일들을 줄여주는 거야. 그럼 할 일을 줄어든다? 또 이거 어떤 결과가 노출되지? 할 일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러워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봐봐. 어디 있어? 다시 구성 잡아라 얘들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노동을 극적으로 줄여주게 될 주격관계 대명사. 그 해결책을 이끌지도 몰라. 이 사람들에게. 그치? 여기가 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나 기술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어떤 노동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해결책들을 이끄니까 we can see, 우리 보게 될 거야. 예시들을 어디에서? 개발에서. 어떤 개발? 이 polymerase chain reaction. 뭔지 모르겠지만 PCR, 이 연쇄작용이라고 하죠. 이 연쇄작용의 발달이 예시가 될 수 있어. 이게 뭐 하는 건데? 난 모르겠으니까 설명해줘야지. which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증폭시키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뭘 증폭시켜? 작은 조각의 DNA를 in short time, 짧은 시간 내에 작은 조각의 DNA를 증폭시키도록 해주는 거야. 뭐 양을 키운다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생산성, 그럼 뭐겠어? 방법이나 뭐에 집중한? 기술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들을 줄여주는 이런 거겠죠. 이게 DNA를 증폭시키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최소한 이게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을 줄여주는 행위라는 건 알 수 있어야지. 예시니까. 그치? 이러한 유형의 해결책은 might reduce, 줄여줄지 몰라. 수를, 뭐의 수? steps and substitute step. 단계나 그의 하위 그룹의 단계, 그 밑에 것들을 해야 될 단계를 수를 줄여줘.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야? less likely to fail. 실패 가능성이 덜한. 그로 인해 따라서 increasing productivity.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생산성을 증대시켜 줄 그런 어떤 하부 어떤 단계나 단계들의 수를 그만큼 줄여줄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즉 생산력이 어떻게 된다? 증대된다. 이것도 어휘 추론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그죠?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은 기술과 방법에 관련된 예시니까. 그치.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래?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결국 어떤 종류의 창의성이냐에 따라 어디 있어? 어떤 종류의 창의성이냐에 따라서 그 생산성의 증가와 하락이 결정된다는 얘기 되겠네. 그치?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드는 창의성은 생산성이 떨어지며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술이나 방법에 초점을 맞춘 창의성은 생산성을 높여주게 된다. 그게 그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0번 보고 끝냅시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얘도 은근
심도 있는 지문이었어. 같이 한번 봅시다. 한 젊은 한 어린 아이가 퍼즐로서도 이제 감정동사야. 감정동사. 혼란을 느끼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한 어린 아이가 혼란을 느껴. 언제? When asked니까 요청 받았을 때 뭐 하라고? To distinguish between the directions of right and left. 오른쪽과 왼쪽의 방향 사이를 구별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혼란을 느껴. 우리 유치원 때 오른쪽 왼쪽 그렇게 안 배우죠. 뭐라고 배워? 밥 먹는 손 이게 오른쪽 이렇게 배우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구별이 잘 안 돼. 하지만 the same child 그 똑같은 아이가 may have no difficulty ing. ing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 뭘 결정하는데? direction of up and down,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그러니까 앞, 뒤나 위, 아래 같은 것들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 그 똑같은 애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왼쪽 오른쪽만 헷갈려 한다. 이 얘기인 거야. 과학자들은 제안을 해. 내리아라. 이것이 일어나. 이것이 뭔데? 앞에 내용이잖아. 앞에 내용 뭐? 위아래 앞뒤는 잘 구별하는데 왼쪽 오른쪽을 잘 구별 못하는 거. 이게 일어나. 왜 일어나냐면 because 비록 we experience three dimensions 우리가 3차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고는 있을지라도 오직 두 개의 차원이 had a strong influence on our evolution 우리 진화에 아주 커다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은 제안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 아니겠어? 그지? 우리가 어떤 3차원을 경험해도 진화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 위아래나 앞뒤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빨리빨리 되는데 이 좌우에 대한 이해가 좀 덜해져.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Vertical dimension, 그러니까 수직적 차원에 as 정의되는 이 중력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수직적 차원, 이 위아래를 말하는 거겠죠. 이 모바일 스피시즈, 움직이는 종들에게, 동물들에게 앞뒤라는 차원은 또 뭐로서 정의가 돼? As defined by positioning sensory. 이 감지하는 위치에 의해서 정의되어지고 그리고 feeding mechanism, 이 먹이를 찾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의되는 앞뒤 차원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 진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vertical dimension 주 아닙니다. 1번. 그 다음에 back and forth dimension 2번. 이 두 개가 우리 진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즉 좌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좌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실제 우리가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입니다. 기억나 혹시? 워낙 많은 질문도 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정규 수업 때 내가 그래서 그 2학년 질문을 넣은 이유가 수업 시간에 그거거든. 내신 때라도 우리 좀 익숙하게 한 번이라도 더 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또 안 좋아하는 적도 있더라고. 어쨌든 이런 거 보면 되게 반갑지 않나? 졸릴 뿐이죠, 그렇죠? 내신 거는 집중합시다.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 우리의 인지에 뭐에? 수직 vs horizontal. 이게 수직이냐 수평이냐의 같은 개념의 인지에 영향을 줘. 그리고 far vs close. 멀리 vs close. 가까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 And the search for danger from above. 위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탐색. 뭐 예를 들어 독수리다. 그러면 아래로 숨으면 되잖아. 살잖아. 또 below such as a snake. 야 아래에 뱀 있어. 밑에 뱀. 이렇게 위나 아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아래나 뭐 수평, 수직, 앞, 뒤 이런 것들은 잘 영향을 줬는데 left, right axis, 오른쪽, 왼쪽이라는 axis, 축은 is not as relevant in nature. 자연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위아래 앞뒤는 좋은 어떤 영향을 줬는데 하지만 좌우라는 축은 자연에서는 적합하지 않았어. 예를 들어 곰이 똑같이 위험해. 어디에서 올 때도 from left에서 올 때도 또는 right side에서 올 때도 똑같이 위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그자 위에 독수리 있다. 그럼 아래로 쓰면 돼.
밑에 뱀이 있네? 그럼 위로 가면 생존하는 거잖아. 근데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똑같이 죽는 거야. 그거 알아? 산속에서 100m 나로부터 100m 저 멀리에 있는 곰이 배고픈 상태에서 날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잖아? 그럼 당신은 죽은 거다. 그거 알아? 그 얘기 들었어? 사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곰이래잖아. 죽은 척 하면 된다고 하지? 그럼 죽은 척 하잖아? 그럼 어때? 그 발톱으로 툭툭 쳐. 툭툭 치면 어때? 내 오른쪽 발은 저기 가 있고 왼쪽 다리는 저기 가 있는 거야. 그러다 죽는 거야. 나무로 올라가면 된다? 곰이 너네보다 인간보다 아니 요즘 사람 나무 탈 수 있는 사람 있어? 나도 물론 못하지만 그치? 탄다 하더라도 곰이 더 잘 탄대. 그래서 속도? 딱 달리기 선수? 곰이 더 빠르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대. 특히 산이니까. 그치? 그래서 샌디 릴스에서 그거 본 적 있다. 뭐냐면 곰이 약간 그 연어 나오는 데가 노르웨이 같은데 곰이 막 하천 큰 데 있고 곰이 저기 숲이 있고 여기 약간 좀 자갈밭처럼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영상을 보죠. 그게 진짜겠지? 근데 막 곰이 진짜 막 진짜 큰 곰이잖아. 막 400~500kg 아니 몇 톤 되겠다. 막 걔가 막 이러고 달려오는 거야 사람한테. 와,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오금이 저리더라고.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당하게 맞서는 거야. 달려오는 애 앞에 대고 으아! 하고 소리 질러요. 으아! 하고 막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우회를 하면서 도망가더라. 그거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곰만 갈 일은 없겠지만, 그지? 어디 갔겠지? 어디야 저기 동물원. 그런 데밖에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모르는 척하거나 근데 모르는 척하는데 이 새끼가 따라오네? 그러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맞서 싸웁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민하는 건 왼쪽에서도 오른쪽 참 위험해. 그치? 또 이런 경우 있지 않겠어? 우주야 너 오른쪽에 곰 있다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건데 그 말이 안 되나?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라고 말한 건데 우주는 지 방향에서 오른쪽이니까 갑자기 일리 가는 거야. 그러다 곰의 방향을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not if it is upside down. 또 거꾸로는 또 아니죠. 그렇죠? 거꾸로 뒤집혀 있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in fact, when observing sense containing plant, animal, man-made objects, 예를 들어 자동차나 street sign, 표지판과 같은 인간이 만든 물건들이나 식물들,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모든 장면들을 관찰할 때 우리는 오직 말하죠. 언제 왼쪽과 오른쪽이 have been inverted, 거꾸로 되어 있는지, 그치?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If we observe, 우리가 those artificial items, 그런 인위적인 어떤 항목 같은 것들을 관찰하게 된다면 그게 오른쪽과 왼쪽에 어떻게 역방향, inverted, 역으로 되어 있는지,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왼쪽, 오른쪽을 정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자연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인위적인 것을 봐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오케이, 40번까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남은 시간 통틀어서